안녕하십니까. 빛나리팜 이윤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너지 절감 기술의 마지막 단원으로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열 히트펌프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참새 잡으려고 미사일 쏘는 경우죠. 자, 히트펌프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장마철 습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만든 그 동영상 속에 좀 들어 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낮은 곳에 있어요. 물이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퍼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수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수기.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으로 이렇게 퍼낸다. 양수기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펌프입니다. 그래서 물을 푼다 해서 양수기를 뭐라 하라? 워터펌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도 이렇게 분자 운동이 느린 상태, 낮은 곳에 있는 열, 그 분자의 운동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분자 운동이 빠른 곳으로 퍼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냉장고, 에어컨이 바로 그런 거죠. 냉장고 안은 어떻게 돼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열이 들어가죠. 분자 운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안 될날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을 퍼갖고 냉장고 바깥으로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냉장고 안은 항상 뭐예요?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열도 분자의 운동이 느린 낮은 곳에 있는 열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푼다 해서 뭐라 그런다? 우리가 열은 영어로 히트. 그걸 풀 수 있다 그래서 펌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뭐라 그런다? 열은 뭐라고요? 물질의 분자 운동 상태를 열이라 해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의 분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액체 상태, 분자의 운동이 약간 있는 거죠. 적당히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의 운동을 활발히 해야 돼요. 그 분자의 운동 상태가 열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기화열이 되는 거예요. 그 기화열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물질의 상 속에 숨어 있죠. 기체라고 하는 물질의 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걸 우리가 자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기체가 이렇게 분자 운동이 빠른 상태의 기체를 식히면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을 빼내면 다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름을 뭐예요? 기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는 거죠. 물질의 상속으로 이렇게 숨는 겁니다. 이렇게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질의 분자 운동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됐다가 다시 액체가 되고 이걸 잘하는 물질을 뭐라느냐 이 상변화를 잘하는 물질을 우리가 냉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매에는 우리가 뭐예요? 프레온 가스나 프레온이나 아니면 뭐예요?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팽창변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바늘구멍처럼 생겼죠. 그래서 뭐예요? 냉매를 이게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파이프 안에서 뭐예요? 증발을 시키는 겁니다. 종파이프 속에서 냉매를 바늘구멍 같은 구멍으로 분출을 하게 되면 압력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기화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매가 액체가 기화할 때 기화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파이프의 분자로부터 운동을 뺏어요. 동파이프가 차가워지는 거죠. 그럼 동파이프에 접촉되어 있는 공기도 동파이프의 열을 뺏기는 거죠. 분자 운동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기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체가 된 가스를 이렇게 압축을 해요. 펌프로다가 압축을 하는 겁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올라가죠. 뜨거워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시래기 동파이프로 또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시래기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나 공기로 열을 식히는 거죠. 예. 우리가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 앞에 가면 어때요?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뜨거운 바람은 에어컨 실내에서 공기 분자의 운동을 열을 냉매가 퍼가지고 압축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외기에 동파이프를 통해서 뭐예요?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그럼 다시 액체가 돼요. 그 액체의 냉매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이렇게 팽창을 시켜가지고 증발기 속에서 기와 열로 흡수를 해가지고 기체가 되면 다시 압축기를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고온의 냉매를 어떻게 해요? 실외기로 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증발해서 기체가 되고 압축기를 통해서 다시 뜨거워지면 열을 뭐예요? 식히고 다시 또 액체의 냉매가 되고 이걸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냉매 이 열을 뭐예요? 퍼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냉매를 뭡니까? 이렇게 똑같아요. 앞에 설명한 내용과 이 동파이프 안에서 뭐예요? 냉매를 이렇게 기화시키는 겁니다. 기화. 그러면서 여기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럼 펌프는 뭐예요? 압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기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체를 압축을 해요. 그러면 기체 반, 액체 반.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거를 다시 실외기를 통해서, 실외기를 통해서 공기로 식히면 공냉식, 물로 식히면 순냉식. 냉각탑이 되는 거죠. 중앙 집중식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뭐예요? 액체 냉매가 되면 다시 뭐예요? 그걸 증발을 시키고. 그래서 여기서 열을 흡수를 해갖고 어떻게 해요? 실외기로 불어내는 거예요. 에어컨을 1년에 며칠 써요? 뭐 길게 써. 30일 쓴다고 봐요. 근데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의 수명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냉매를 팽창 밸브를 통해서 압력을 떨어뜨리죠. 압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화하는 거예요. 기화. 그래서 다시 뭐예요? 컴프레셔로 이걸 압축해서 뜨겁게 되면 실외기로 불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이죠. 이런 사이클. 네. 팽창 밸브. 다시 말해서 압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압력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3번에서 4번을 압력 떨어뜨려요. 그러면 기화한단 말입니다. 이 증발기에서. 기화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엔탈피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체가 되면 다시 이걸 어떻게 해요? 컴프레셔를 통해서 압축기를 통해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죠. 그럼 압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량만큼 엔탈피도 올라가고요. 이걸 다시 뭐예요? 실외기로 불어내는 거죠. 그럼 엔탈피를 떨어뜨리는 거죠. 열량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렇게 냉동 사이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렇게 냉매를 팽창 밸브를 통해서 증발을 시키고 그럼 에어컨이 되는 거죠. 그걸 다시 압축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냉매를 다시 뜨거워진 냉매를 다시 실외기로 불어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압축기를 통해서 뭐예요? 실외기로 불어내는 거예요. 이게 냉동 사이클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양수기가 성능이 세계에서 최고 좋아요. 양수기가 성능이 진짜 펌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또랑에 물이 없으면 물을 풀 수 있나요? 아무리 펌프의 성능이 좋아도 또랑에 물이 없으면 물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열도 분자의 운동이 없으면 운동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기화를 못 하니까. 기체를 기화하는 데서 열을 퍼야 되니까. 기화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또한 냉방이 되고 난방이 되고 이거 요새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복합기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실내기에서 어떻게 해요? 실내기에서 냉매를 증발을 시키는 거죠. 여기서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체가 돼가지고 온 거를 압축기에서 어떻게 돼요? 압축을 하면 고온이 되거든요. 이걸 실외기에서 불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냉매로 실내에서 뭐예요? 증발시켜서 열을 분자의 운동을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퍼내는 과정이죠. 근데 이거를 뭐예요?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가스의 방향을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거를 뭐예요? 실내기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실내기를 쓰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열이 낮은 곳에 있는 열을 퍼서 실내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증발하는 거죠, 여기서. 실외기에서. 실외기에서 냉매를 증발을 시켜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압축기를 통해서 실내에다가 뭐예요? 고온에 냉매를 집어넣고 팬으로 바람을 불어내면 어떻게 돼요?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외기를 증발기를 쓰는 거예요. 실내기를 응축기를 쓰는 거죠. 여기 바람 불어내가지고. 그러면 에어컨을 지금 우리가 현재 쓰는 에어컨을 겨울에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에 있는 실외기에서 어떻게 돼요? 냉매가 증발을 하면서 열을 흡수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실내로 불어넣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외기가 우리 지금 에어컨 현재 쓰고 있는 에어컨 그 실외기가 공기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분자의 운동을 이 파이프에 들어있는 냉매가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에서 열을 흡수한다 해서 공기열 히트 펌프가 되는 겁니다. 집어넣으니까 실내로. 난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 떨어졌어요. 바깥의 대기 온도가. 영하 20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기의 분자 운동이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기의 분자 운동이 거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냉매가 이 파이프에서 증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증발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풀열이 없는 거예요. 영하 20도 되면 공기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내에다 퍼놓을 수가 없죠. 분자를 냉매를 기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눈 가리고 아웅으로 뭐예요? 전열기 히터를 감아가지고 공기 온도가 몇 도 이상 떨어지면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이 파이프 안에 들어있는 냉매를 기화를 시키는 거죠. 기화열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래서 이 공기열 히트 펌프를 뭐예요? 쓰기가 힘드니까 이걸 뭐예요? 땅속에 묻어 열을 푸자. 땅속에 묻어서 열을 푸자. 그게 지열 히트 펌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땅속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P 파이프를 몇 메다 감아놓았어요. 10R, 300평이죠. 10R 열을 난방하기 위해서, 온실을 난방하기 위해서 이 P 파이프를 몇 메다? 6,000m를 감아놓은 거예요. 6,000m.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파이프만 묻어놨다고 해서 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파이프에 뭐예요? 물이 됐든 냉매가 됐든 뭔가 물질을 돌려야 돼요.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순환을 시키면서 뭐예요? 분자의 운동, 다시 말해서 이 지하에 있는 분자의 운동을 냉매가 아니면 물이 퍼갖고 뭐예요? 끄집어내죠. 순환을 시켜서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6,000m에 6,000m 이 B파이프를 이게 말이 됩니까? 지하 4m에다가 더군다나 이걸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굴삭기로 돌멩이 같은 게 이런데 꽉 눌렸다. 찌그러들겠죠. 찌그러들면 어떻게 돼? 이 안에 공간이, 파이프 안에 공간이 좁아지겠죠. 단면적이. 이게 땅속에 이거 쓰레기 묻는 거예요. 완전히 환경오염이죠. 땅속에 묻혀있다 해서 안 모르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기술이에요. 수평형은 뭐 요즘은 이게 보급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수직 개방형은 이런 거예요. 지하에 안방 구조가 이렇게 사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하수 이 대수층이 거기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갇혀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 지하수를 퍼서 여름에는 열교환해 가지고 냉방으로 이용하고 다시 뭐예요? 열을 그 물을 다시 지하로 집어넣고 겨울에는 뭐예요? 여름 동안 들어가 있던 열을 퍼서 난방에 이용하고 이렇게 지하수를 순환시킴으로써 뭐예요? 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 지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지층은 거의 없죠. 구하기가 힘들지. 사실은 이런 방법만 쓰면은 된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지하수를 이용하는 거니까. 열을 쓰고 다시 지하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런 지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밀폐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땅속 깊이 100에서 200m의 지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데 10아르당 10개에서 10개를 뚫어요. 천공, 구멍 간의 간격이 얼마예요? 4에서 6m. 그러면 업자가 보세요. 100m 뚫을까요? 200m 뚫을까요? 업자는 공사가 커야 돈이 되거든. 200m 가까이 뚫어요. 10아르당도 구멍의 개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4 내지 6m 간격으로 뭐예요? 구멍을 이렇게 내게 되면 뚫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지하수를 주변에 만날 수도 있고 수맥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뭐예요? 100년, 200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뭐예요? 후손들한테 이런 거 물려줄 수 있어요? 이것도 구멍도 뭐예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4,000평 파프리카 온실에 지열 히트를 하는데 구멍을 몇 개 뚫었다? 180m짜리를 88공을 뚫은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가 지열 히트 펌프입니다. 이게 펌프예요. 이게 그 컨트롤러고 그 보일러실이고 그것이 이렇게 모인데 되어 있던 거예요. 시설비만 12억이에요. 180m짜리 88공 88개를 뚫은 겁니다. 그럼 이거 100년, 200년 계속 뭐예요? 파프리카 온실 계속 쓸 겁니까? 또 이거 고장 안 나나요?
이게 뭐예요? 환경오염이죠.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180m 보세요. 땅속으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봤죠? 그게 두 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땅속에.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수맥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뭡니까? 그게 88개나 뚫려 있는 겁니다. 벌집처럼. 그리 됐을 때, 과연, 이게 100년, 200년, 아니면 500년 지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한테 뭘 물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오염 안 된데 그라우팅 처리를 한다 그래도 저는 반대예요.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아, 파프리카만 잘 키우면 됐지. 이거 기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고장 안 나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참새 잡으려고 미사일 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반대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퍼지 쓰게 되면 자보다 많은 걸로 충분히 똑같은 규모의 온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구멍 안 뚫고도. 전기 사용량도 거의 같아요. 지어리히트 펌프나 이거나. 지어리히트 펌프에서 쓰는 전기면 바로 뭐예요? 퍼지 쓰게 되면. 그 에너지만 갖고도 충분히 가동이 돼요. 난방이 되고도 남는다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저거든요. 하늘색 입점에 티 입은 사람이. 이게 부여의 파프리카 온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뭐예요? 다 지어리히트 펌프죠. 이게 보일러실이에요. 밸브, 펌프, 뭐 컨트롤러. 아니 농사 잘 지면 되지. 이거 언제 관리할 겁니까? 바빠 죽겠는데. 참 걱정이에요. 이건 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어리티 펌프는 시공비가 비싸요. 우선 평당 50만 원 이상 가져야 돼요. 하우스는 냉난방 부하가 커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펌프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펌프할 때 이렇게 펌프할 때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스가 뭐예요? 압축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원래 이 지어리트 펌프는 서구에서 선진국에서는 단연히 잘된 건축물에 적합한 기술을 쓰고 있어요. 건축물에. 왜? 냉난방 부하가 적기 때문에. 건축물에 쓰는 기술이에요. 이거를 하우스에다가 확장해서 공급한다? 하우스는 냉난방 부하가 크단 말이야. 1년 내내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펌프의 성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고요. AS가 힘들어요. 지하수 오염 문제가 있고요. 지하수 오염이 안 되게 하려면 그라우팅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정밀 시공을 해야 되거든.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땅속에 뭐 묻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묻어가지고 뭐예요 물려주는 꼴이죠.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거. 참새 잡으려고 미사일 쏘는 기술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반대예요. 농업인 여러분들도 쓰시고 싶으시는 분 써. 그러나 뭡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제가 볼 땐 잘못된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농업용으로 공급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펠릿 보일러. 원래 이 펠릿 보일러는 불량 톱밥. 우리가 톱밥을 수입을 해서 많이 쓰거든요. 왜? 우리는 목재가 많지 않죠. 저쪽 스칸디네비아 반도, 독일 이쪽에는 뭐예요? 침엽수가 많아요. 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톱밥은 우리가 수입을 해다가 MDF 보드를 만들어서 가구를 짜요. 좀 중질의 톱밥은 뭐예요? 축산농가. 계사나 본사나 이런 데 뭐예요? 들어가요. 불량 톱밥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악열을 섞어서 프레스를 눌러서 필릿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떼고 있죠. 근데 우리도 산에 잡목이 많거든. 산에 잡목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릿으로 만들어서 고급하자. 이게 필릿 보일러예요. 산에 있는 잡목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 나무로 자르는 것도 저는 반대지만 수정갱신을 명목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나무를 많이 자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필립 공장으로 가져가요. 싣고 가야죠. 에너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무를 다시 읊게요. 그래갖고 뭐예요? 이렇게 또 프레스를 눌러서 압착을 해요. 그래서 필릿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필릿을 만들 때의 재료, 나무의 재료, 이것이 침엽수냐 활엽수냐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열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석유나 등유나 가솔린처럼 열량이 일정하게 뭐예요? 공정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걸 건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필릿 봉투에 담아서 운송을 해갖고 보일러에 놓아야 열이 나오죠. 근데 농가 입장으로는 필릿 보일러를 놨어요. 그럼 이렇게 봉투에 담은 필릿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봉투값하고 가격이 비싸지죠. 그럼 업체는 뭐예요? 업자는. 필릿 공급업자는. 벌크로 받으라 그런다고, 이 필릿이. 봉투에 담지 말고, 봉투값 여기다 포함해서. 벌크로 받으라 그런다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게로 받아야 될 텐데, 돈을. 이걸 바싹 말릴까요? 조금 덜 말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리는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또? 이게 돈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무 잘라서 그냥 바로 뗄 수 있는 화목 자동 보일러 만들면 되잖아. 이미 만들어져 있어. 안 돼 있으면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연구비 얼마 안 들어. 바로 만들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나무 땅땅땅땅 해가지고 자동으로 놓아가지고 자동 보일러 만들면 되잖아. 나무로 그냥 따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필릿을 만듭니까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참새 잡으려고 이건 미사일 쏘는 거예요 이것도. 농가는 뭐예요? 힘들죠.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지열 히트펌프도 똑같아요. 왜 6,000m씩 감아놓고 100m, 200m, 200m의 파이프를 그렇게 수많이 그냥 땅속에다 꽂아놓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지하수 부족 국가, 물 부족 국가이기는 하지만 평균 지하수 수위는 4m거든요. 그러면 물을 퍼요. 양수기로. 그러면 수맥에 따라서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물에 지하수에 분자 운동 그게 열이거든. 양수기를 퍼가지고 열관이 해서 쓰는 거예요. 열관에서 열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을 이제 퍼가지고 올라와서 공급된 그 이 지하수는 다시 뭐예요, 우리가? 옆에 웅덩이를 만들든지, 논이라든지, 이런 데 가둬놔 가지고 다시 지하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죠. 또 스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지열을 흡수해 가지고 올라오죠. 열광기를 쓰든지 히트펌프를 쓰든지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열을 이용을 해야지. 구멍을 뚫어놓고 뭡니까? 거기다가 냉매를 놓아가지고 뿜어내든지
물을 넣어가지고 뿜어내든지. 200m를 보세요. 200m를 구멍을 뚫어놓고 200m를 뭔가 밀어 넣어야 돼요. 그냥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분자 운동이 나오죠. 구멍만 뚫어놨다 그래서 분자 운동이 나옵니까? 술술?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막 대비해서도 수막 시설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지하수 사용량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똑같은 효과를 내도.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정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제 동영상을 많은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서부터는 농업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돈 버는 기술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